갱년기 하면 저는 골다공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많고 저 역시도 그게 이제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칼슘 많이 챙겨서 드시죠. 제가 김소영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먹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꼭 먹어야 될 음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낫또 그리고 청국장입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하면 멸치, 우유, 견과류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 하지만 어머 뼈 건강을 위해서 청국장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갱년기에 일어나기 쉬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그래서 청국장을 먹으라고 한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 오면 내가 골다공증에 대비해서 칼슘도 먹고 비타민 D도 많이 먹었는데 검사해 봤더니 어머 골다공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들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굉장히 실망해서 오세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됩니까? 근데 이 골다공증만 오는 게 아니라 혈압 문제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그동안 좋다고 해서 보충했던 칼슘이 내 뼈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혈관에 이게 찌꺼기처럼 쌓여가지고 내 혈관 건강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먹었던 칼슘이 뼈로는 안 가고 왜 엉뚱하게 혈관벽에 붙어갖고 말썽을 피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칼슘은 뼈나 치아의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뇌, 신경세포의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임시 방편으로 내 뼈에 저장됐던 칼슘들을 다 꺼내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심장으로 뇌, 신경세포 다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뼈에서 쏙쏙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으로 짜잔 이동하면서 찌꺼기 같은 플라크가 돼가지고 혈관벽에 착 하고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는 뼈에는 점점 칼슘이 부족해지고 오지 말라는 혈관에는 칼슘이 찌꺼기로 쌓이는 현상을 우리가 칼슘 패러독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칼슘 패러독스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벽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을 계속 수축시켜서 혈압이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다고 계속 보충했던 칼슘이 오히려 내 혈관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갱년기 여성들은 골밀도를 지켜주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칼슘이 혈관이라든지 여러 장기에 쌓여서 동맥경화, 신장결석, 담석증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의 가능성도 덩달아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칼슘 섭취가 충분한데도 이렇게 칼슘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오히려 나는 칼슘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바로 비타민 K의 부족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장수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K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알려드렸는데 이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도 비타민 D도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뼈에 칼슘과 골격 무기질이 딱 달라붙으려면 접착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이 접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 K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얘가 없으니까 접착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칼슘을 우리가 아무리 충분히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칼슘이 뼈에 달라붙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혈관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혈관벽에 찌꺼기로 붙기가 쉽다는 그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앞에서 갱년기 골다공증에 제가 이 낫또하고 청국장 드세요 라고 해놓고 아직 청국장 얘기 하지도 않았네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할 겁니다. 주목하세요. 이 낫또하고 청국장은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혈관벽의 석회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메나퀴논, 그러니까 비타민 K2가 풍부하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오래 머무르면서 두고두고 쓰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MK7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 설명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귀를 쫑긋 기울여 주세요. 이 비타민 K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편의상 하나로 묶어놓은 명칭입니다. 비타민 K가.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K만 제가 설명할게요. 비타민 K1, K2로 분류를 하는데 이 비타민 K1은 필로퀴논이라고 해서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고 우리가 채소를 확 한 움큼만 먹어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메나퀴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섭취한 비타민 K1 그러니까 필로퀴논이 우리 몸에서 혹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식품이라든지 발효된 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목초를 먹은 소, 이 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나 버터 그리고 목초를 섭취한 닭이 낳은 달걀 여기에서 바로 메나퀴논을 얻을 수 있고 또 콩을 발효시킨 이 낫또 청국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나퀴논은 필로퀴논에 비해서 70%밖에 활성이 되지 않고 얘는 지용성이면서 주로 간에 저장되지만 저장량이 적고 빨리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주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메나퀴논은 칼슘과 골격 무기질을 우리 뼈에 이렇게 단단하게 붙이는 역할을 하고 혈관벽의 석회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나퀴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MK4, MK7이라고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MK4는 목초를 먹은 동물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유하고 계란에서 발견되는 메나퀴논이 MK4고 또 낫또나 청국장 이런 콩의 발효식품으로 얻는 메나퀴논을 MK7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우유, 계란보다 이 낫또나 청국장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이 메나퀴논이 작용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나 계란에 있는 메나퀴논은 지속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아주 짧아요. 반면에 낫또나 청국장에 들어있는 메나퀴논은 내 몸에서 3일 정도 지속됩니다. 1시간 대 3일 어마어마한 차이죠. 외국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낫또 15g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메나퀴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재료나 발효 과정이 낫또하고 거의 비슷한 게 바로 청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청국장에 대해서는 섭취량 등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 메나퀴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칼슘 패러독스를 막아주고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안 쌓이게 도와줄 청국장 그리고 낫또 드실 준비 되셨죠? 마음에 확 와 닿으셨을 겁니다. 이제 수포로 달려가는 일만 남았죠. 근데 드시기 전에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메나퀴논은 제가 지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낫또 드실 때 참기름 확 뿌리시고 청국장에는 소고기 좀 넣어가지고 끓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청국장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혈전 녹이는 약,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먹고 있는 분이다 하게 되면 비타민 K가 그 약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거 사로 수포로 직행!